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일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에 올해 하반기에 전국 집값이 0.7%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1.1% 내리는 등 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기 악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3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환기 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165세대 중 14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재민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뒤 처음 2년간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집값이 0.7%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1.1%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요, 상반기보단 하락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 필요로 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시죠. 오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진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들고 와주신 부동산 정보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강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망 및 핵심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투자 전망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거 하반기 전망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뭐 실제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의 투자 전망, 뭐 기본적인 여건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물건을,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살 것인가, 또 어느 때에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은 뭐 올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침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거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잠복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급매물에 손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실제적으로 항상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보다는 항상 변화가 생기는 게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부동산 투자 전망 및 핵심 준비된 내용은요. 일단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국적인 매매 거래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은 2018년도 8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기준입니다. 2018년도 8월에 한다면 이제 9.13 대책이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상승 거래가 많았던 얘기고요. 그 이후로 현재 하락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 형태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6월이 들어설면서부터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반등한 걸 보실 수 있고 이건 전국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들이 또 따로 있겠죠. 그런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모든 부동산들이 다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다 가격이 상승 곡선을 약간 올라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전세 시장도 가격이 상승했던 여건도 2018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전세가가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하고 다시 떨어진 후에 현재 그 상태 유지되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지역의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현재 저항력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물건 공급이 많은 공급량이 과다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도 반드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도 거의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전체적인 25개 자치구의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상승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보다 좀 더 크겠죠. 아무래도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현재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온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6월 달부터 상승되는 곡선들이 실제적으로는 전국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인 통계보다도 서울 지역에 있는 주택가격 수치가 더 높다는 얘기고요. 전세도 마찬가지겠죠. 전세도 마찬가지로 상승 곡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 물량이 더 많아졌느냐 또는 전세 물량이 다시 현재 매매 수요로 돌아섰느냐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의 형태나 시장의 객관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시면 모든 지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게 되면 조금 더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은 중점적으로 지역을 공략하는 데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 지역들, 조금 더 강한 지역들, 조금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만한 지역들, 지역 선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지금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 8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로 다 통틀었을 때 8억 원이고요. 서울 지역의 8억 원의 매매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밑에 그래프는 전세 비율입니다. 43.5,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현재 전세가는 50% 정도 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3억 5,500만 원이 평균 매매가고요. 거기에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거의 70% 정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2억 5천만 원 정도에 2억 원 정도. 이거는 현재 80%가 넘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80%, 90%대. 서울 지역만 유독 현재 50% 정도 형성되는 전세가.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투자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갭이 얼마 안 되게 되면 투자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 현재 자칫 잘못되게 되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하락될 수 있는 조건들을 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전세가가 현재 치솟아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 매매가에 육박하게 된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깡통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 정도 되는 수준이 실제로 유지가 됐다. 그럼 전세가가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매매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매매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가율이 낮은 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될 테고요. 그 조건에 현재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겠죠.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 후에는 당연히 좀 더 올라가실 테고요. 그에 따라서 또 매매가도 당연히 더 올라가실 테고요.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저 간언해서 말씀드리신 조건이 이렇게 매매가 상승률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연결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이 더 우량한 지역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 전에 변동이 생겼죠. 실제적으로 6월 또 말부터 해서 이제부터 과표 또 과세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까지 기준을 봤을 때도 현재 10년 만에 공시가격만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2배 올랐다는 얘기는 현재 공시가격 비율은 현재 현실화율이 64%, 70%가 채 안 됩니다. 이걸 8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70%, 맥시멈 70%는 잡다 하더라도 전세가, 현재 공시가격이 현재 10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만큼 매매가는 더욱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는 분명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력은 실제로 정책 변화 때문에 내 부동산 자본 이득이 감소하거나 현재 확대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도 차익이 현재 감소가 할 수 있으나 꾸준하게 계속 떨어지느냐,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고 떨어질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입지 우수 지역에 그 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장기적으로는 쭉 길게 10년 이상 보게 되면 가격 상승 효과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매년 공시가격은 달라질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금리 기조 계속 지속됩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1%대 저금리, 실제로 대출금리도 준다는 얘기고요. 예적금을 통해서 상품은 인기가 더욱더 없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체 상품이 없다는 얘기겠죠. 금리를 대체할 만한 정말로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저런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안정적인 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수요 변화가 되고 있죠. 1, 2인 가구 증가 추세 여전합니다.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소형주택은 이제 대중화 시대, 그 대중화 속에서도 고급화 전략으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경쟁력 있는 지역이나 평형대의 수요는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물건 입지, 주변 환경, 교통 편의 교육, 이건 뭐 기본적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하철 개통호재 있는 지역들, 지역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업무타운도 조성될 수 있는 조건들 되겠죠. 교통호재와 업무타운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들. 실제적으로 이주 수요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 현재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필요하다. 관광, 유통, 쇼핑이라도 대기업 이전 호재가 있는 지역들, 대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직장인들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직장인 수요가 집중이 되고 당연히 상권 살아나고 그 주변에 토지 가격 임대료가 상승하고 거기 주거지 가격도 덩달아서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 돌아보고요. 앞으로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철저한 사전 분석 필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 소장님의 눈에 포착된 부동산 정보 만나보는 정보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신축 아파트 확인하시죠.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에서는 걸어서 1분 거리고요. 분양 면적은 57.2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4.93제곱미터네요.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4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다가오는 8월쯤 만나보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8월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 소개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침을 자꾸 했네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은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용할 수 있는 전철만 2개,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실과 상가, 또 주차장 시설, 그리고 4층부터 14층까지 구조로 50세대가 구성이 되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풀 구성의 투룸 구조의 투룸 아파트입니다. 50세대가 전부 다 투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 물량 또는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의 인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양재역에서 바로 체육세권, 강남대로, 실제로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역에서 거리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에 서초IC에 연결되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된다는 얘기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서초IC 주변에 현재 방대한 이 토지를 이용을 해서 이 주변이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인터체인지까지도 불과 1분이 안 걸립니다. 차량으로. 그리고 현재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GTX C 노선,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구간이죠. 바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R&CD 현재 특화된 현재 업무타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측에는 현재 학원가라든가 뭐 재건축 단지들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강남권이 연결돼 있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롯데타운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 먹자골목들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구 구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강남역과 신문하는 양재역, 그 대로변에 위치한 대로 바로 이면이죠. 이면에 위치한 조건이고요. 그만큼 현재 입지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도 높다. 환금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아 우성 3차, 2차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현재 연결돼 있는 재건축 단지들, 롯데타운과 삼성 서초 4호, 강남대로, 그리고 그 주변이 워낙 또 업무타운으로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 밀집 지역이죠. 그 주변에 대기업, 중소기업부터 연결된 관련된 기업체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우수한 또 상권도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재지구 중심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사업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현재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물건도 현재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너편에는 서초구청의 현재 복합개발 사업에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편의시설, 판매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만들어진다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면 R&CD, 현재 우면과 서초, 양재 IC 주변이죠. 그 주변에 양재 근린공원부터 해서 현재 KT, 삼성, LG, 현재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현재 판매시설, 유통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100만 평 규모의 개발입니다. 양재 IC 주변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그 주변이 활성화되겠죠. 그렇게 GTX C 노선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서 금역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에서 양재역의 다음역입니다. 전철역에 이제 벌써 한 개가 더 생긴다. 그 전철도 그냥 전철이 아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워낙 많다. 당연히 이 주변에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2024년도 개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6천만 원이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전세 3억 8천만 원 예상을 합니다. 실투자 금액 8천만 원 들어가는 실질적인 초초 역세권이죠. 1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 약 1분 정도 거리, 그리고 분양 57.21제곱미터, 건물이 44.93제곱미터, 13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이고요. 다음 달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외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형 구조다. 14층 중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여건 굉장히 우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경쟁 상대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 시세와 배우 수요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 밀집 지역이고요. 실거주 투자 여건 분명히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밖에 없는 유일한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도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양재역에서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확인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는 걸어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2층 중에 저희 12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검증이 가능한 부동산 정보 들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이미 지어져 있는 3룸, 방 3개짜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 이제 일단은 삼성중앙역과는 겨우 2분 거리라고 하니까 바로 소개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남 서초, 그중에서도 강남구에서 가장 핵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영동도로 통합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시작한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현재 12층 건물입니다. 12층 건물에 지하 2층까지 해서 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주차장 시설 완비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에어컨이 현재 4대가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탁기부터 해서 오븐부터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풀구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삼성동에 걸맞는 그런 주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현재 9호선 라인, 바로 2호선 바로 위쪽 편이 9호선입니다. 선릉공원을 끼고 있는 라인이죠. 그 주변에 선정릉역에서 바로 도보 한 1분, 한 2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6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우수합니다. 현재 공원이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전체적으로 봉은사역부터 해서 코엑스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선정릉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개발 후광 효과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하다,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TX라든가 그 주변의 탄천 정비 사업부터 한강 종합개발 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볼거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학군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강남교육지원청부터 강남구청, 관공서라든가 경기고등학교, 봉은중학교, 휘문중학교, 영동고등학교까지 이 주변이 학군시설들 때문이라도 이 주변에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굉장히 명문 학군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 지역의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지상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면세점, 앞으로는 현재 현대자동차 주변에 또 유통시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 여건이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지면서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공연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국제로 복합지구가 4개 단지로 국제 업무라든가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까지 같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워낙 개발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봤을 때도 붉은색 라인 바깥쪽에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현대자동차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미 현재 사업 시행인가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고용 창출만 8만 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향후 한 20년 동안은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까지 따지게 되면 굉장한 효과입니다. 거기에 이 주변에는 호텔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 판매시설, 전시장, 컨벤션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더불어서 공연장까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이런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인구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GTX ABC 노선의 영동도로 통합 개발, 지하 6층까지 개발하고 현재 지하 공간 개발하는 부분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 4억 2천, 이미 임대 중입니다. 실투자금이 1억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조건이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중앙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대로변에 위치했다. 대지 6.51제곱미터, 건물이 64.00, 또 보통 한 18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의 복층식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층 중에 12층인데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복합단지들 또는 아파트 단지들 많지 않습니다. 유통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 유동인구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현재 재건축 단지인 힐스테이트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지어질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좋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대지 지분이 6.51제곱미터, 6.51제곱미터면 실제적으로 2평이 채 안 되겠죠. 얼마 안 되는 면적을 하겠지만 이 주변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현재 평당 2억 5천을 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만 주고도 내가 그냥 건물을 취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뿐만 아니라 GBC 센터 그 주변에 있는 현재 100만 평 규모의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이 여건이 굉장히 우수해질 거고요. 인구 구성 봤을 때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현재 이용객만 56만 명, 거기 그 이용객들이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도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기본 여건들이 강남의 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주변에 업무타운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또는 복합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삼성동을 정말 유념해 두셨다면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앞으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 충분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강남의 핵이라고 표현을 주셨어요. 저희 강남구 삼성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고 있는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좀 짚어주실까요? 실제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따졌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투자가 안 되겠죠. 제가 좀 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은 어떻게 생겼느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주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디가 어디냐 또 그것도 더 중요하겠죠. 서울 안에서도 또 그만큼 또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또 어떤 상권 안에 있는 거고 어떤 교육 학군에 있는 거냐 이것 따라 다릅니다. 그만큼 삼성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여건상 그 주변의 업무타운 또 고가의 주택들이 즐비한 지역들 또는 현재 유명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학군들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있는 구성들을 또 많이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물건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게 주고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소득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 소득이 높은 지역들, 특히 임대 수입이 많은 지역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임대료가 비싼 지역들,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임차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임대료가 그 물건의 기본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가치 평가는 보통 다 임대 시세입니다. 임대 시세가 높은 지역의 물건들을 선택하셔야지만 2019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0년, 21년 그 후까지도 정말로 많은 차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대부분 다 임대료가 높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물건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일부 지역 개발되면서 그 지역이 특화돼서 그 지역의 물건이 엄청나게 비싸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주변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고요. 그 물건만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물건 자체가 입지가 좋다 한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다음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물건 입지가 좋고 우수한 학군이라든가 임대료가 비싼 지역들, 특히 이제 삼성동 같은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이겠죠. 그런 지역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개발 소식과 함께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박영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이 부동산 공법 바로 알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매주 토요일에는 1대1 무료 상담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진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 개요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 면적은 57.2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4.9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신축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됐으며 방 3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박영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부동산 공법 바로 알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좀 상담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대감을 안고 또 대표님과 두 가지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어디로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두 곳이 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 곳은 마용성 중에 핵심 지역이죠. 마포구, 성산동 지역을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동북권의 또 핵심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그리고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떠나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저역에서는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24제곱미터, 실소용 면적은 63제곱미터네요.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9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가저역과는 2분 거리, 마포구 성산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어서 임장 가능할 것 같은데 소개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경의중앙선 가자역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바로 집 앞에 여기 존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이미 준공이 된 매물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6m, 8m 코너에 접혀 있는 건물이고요. 6층 중 4층에 위치했습니다. 노열층이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채광, 통풍, 개방감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외관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 3개의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주방과 그리고 거실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에는 옵션이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 인덕션이랄지 이동 식탁, 그리고 3단 중문, 그리고 1층에는 무인 택배함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주차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6m, 8m 코너이기 때문에 주차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 보안 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가저역 초역세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m와 8m 코너변에 접해있기 때문에 마포구 성산동 내에서도 위치가 유리해 보여요. 자, 그러면 저희 가격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룸 가격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매 가격 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3억 2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2,9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용성 중에 한 곳인 마포구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려 방 3개짜리 부동산을요, 2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에 대해서는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룸이니까 만약에 가족들과 실거주를 한다면 뭐 출퇴근은 편리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학교는 좀 가까울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입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입지 굉장히 중요하죠. 뭐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추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녀를 두는 학생이라면은 학세권이냐라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자역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지하철 6호선이랄지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2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는 모래내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이랄지, 그리고 홈플러스 마포 농수산물 시장, 그리고 마포 중앙도서관까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직장인이라면은 자, 이곳이 직주 근접으로서의 아주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까이에는 상암 DMC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 그리고 가까이에는 여의도 금융지구, 그리고 홍대랄지 공덕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군도 좋습니다. 가까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도보 5분에서 7분 이내면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숲세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홍제천을 비롯해서 불광천, 그리고 월드컵 평화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그리고 마포 한강공원, 난지공원까지도 이렇게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이나 학군 그리고 녹지 환경까지 일단 살기에는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가치 상승의 요소도 좀 중요하니까 이제 개발호재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이곳은 특히 상암동, 상암 DMC 지역이 발전하면서 주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곳의 마포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포 합정, 우리가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주변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렸고, 그리고 홍대 상권이랄지 경의선 숲길, 그리고 마포 중앙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주변의 어떤 삶의 질도 드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까이에는 가재울 뉴타운이 벌써 완성이 돼서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왔고, 그로 인한 우리의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학습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우리가 상암 수색, 이 지역이 서울시 기본계획이죠. 2030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마포 상암 수색 지역을 광역 중심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안고 있는데요. 자, 7개 광역 중심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상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개발 사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총 32만 제곱미터에서 약 22만 제곱미터 정도가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곳에는 우리가 업무시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문화 쇼핑,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롯데 쇼핑몰까지도 맞물려서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지역에는 특히 사옥, 삼표랄지 스포츠, TV 사옥들이 또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우리가 상암 건너편에는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이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의 어떠한 주거 환경 개선이랄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가까이에는 월드컵 대교도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자, 월드컵 대교가 우리가 개발이 완료되고 개통이 된다면 특히 상암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주변에 우리가 양화대교랄지, 그리고 성산대교, 가양대교 등 이러한 대교를 이용했을 때 교통의 혼잡성,
지체나 정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교통호재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우리가 서부광역철도 사업이 있는데요. 자,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곳은 부천 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포 홍대 입구역까지입니다. 약 17.3km 구간에 이르는데요. 자, 이러한 서부광역철도, 특히 서울 서남과 서북 쪽의 취약한 그런 교통 환경을 우리가 보충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교통의 편리성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자, 이 사업이 이제는 우리가 홍대에서 부천 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천 원정에서 인천 청라까지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정동에 있는 차량기지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인천 청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자, 늦어도 올 8월 정도면은 그러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서부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면은 이 지역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북 순환선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 2월 우리가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늦어도 한 2022년 정도면은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특히 마포구에는 큰 호재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처에 상암 수색의 개발의 시에 그리고 교통호재까지 안고 있는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정보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의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5호선 장안평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9.5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73제곱미터네요. 자, 2019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저희는 14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신축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6,7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바로 얼마 전입니다. 5월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동대문구에서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방 3개짜리 좀 넉넉한 부동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적합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입니다. 도보 7, 8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고요.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30m 대로변에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고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토지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30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유리한 그런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지하 3층에 지상 15층으로 지어졌는데 그중에 14층 굉장히 고가 높고 그리고 노열층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 3개 그리고 주방, 거실, 욕실 2개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3룸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에는 우리가 에어컨이 2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큰 방에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문이 들어가 있고 특히 화장실이 2개 다 넓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CCTV, 그리고 주차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네, 이곳은요, 상업지역이라서 토지의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토지의 가치가 높은 곳에서 만나보는 신축 아파트, 거기에 방 3개짜리면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 지역들의 투룸 가격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매 가격 3억 6,700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2,7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실거주 하시더라도 3,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동대문구 장간동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궁금증 해결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거주나 투자 모두 만족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입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입지 환경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장 뜨거운 한 이슈가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입지냐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곳은 직주 근접으로서의 위치, 최적의 위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서울 도심권, 우리가 동대문이랄지 종로, 강화문 이러한 도심권으로의 출퇴근 20분대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강남이랄지 그리고 우리가 송파, 잠실 이러한 지역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직주 근접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주변에는 대학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랄지, 그리고 한양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이러한 지근거리에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 수요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는 우리가 아트몰이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랄지, 그리고 관공서, 동대문, 구청 이러한 지역들이 이용하기가 또 편리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학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녹지축도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량천이랄지, 그리고 용마산, 아차산, 그리고 서울숲, 어린이대원, 그리고 한강공원까지도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녹지 공간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직주 근접성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추천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이 지하 사업은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상행선은 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개 IC까지 약 8km 구간인데 전 차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 사업이고, 그리고 이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설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021년에서 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하행선은 민자 사업입니다. 우리가 민자를 유치를 해서 고속도로화 시키겠다는 건데요. 자, 월릉 IC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강남 삼성 IC까지 이어지는 약 13.9km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하기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도로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021년에서 26년 양방향이 개통을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상부에는 수변 공원화 시켜서 특히 살기 좋은 이러한 동대문구 중량구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전농동이랄지 답심리, 청량리, 희경동, 이문동, 자, 이러한 지역들이 전부 뉴타운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금 변모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적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안평역 일대 약 50만 2천 제곱미터인데요. 자, 이곳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자, 이곳에 우리가 자동차 매매 단지를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안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은 자동차 매매 단지가 약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약 7,400개 정도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갖추고 있고, 이곳에 자동차 부품이랄지 전시, 판매, 튜닝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시켜 나간다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수많은 개발들로 인해서 동대문이 더욱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개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신축 아파트 전략을 세워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청량리의 교통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5개의 어떤 지하철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GTX, 광역 급행철도도 B노선과 C노선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리고 경전철 면목선도 들어온다면 이 장안동 지역은 W역세권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의 호재도 누려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주 근접으로서의 위치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본 매물은 방 3개에 욕실이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인 가족이 살기에도 넉넉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도 좋고 실거주도 좋은 그러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성이 특화된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GTX 노선 개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아파트 만나봤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증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저희 부동산 우리 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